최근에 종부세 고지서 하고 나서 엄청나게 이야기들 많죠. 1주택자들은 뭐 죽어난다느니, 뭐 1주택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느니 계속 이러면서 보유세 올리는 걸 막고 있죠. 종부세 올리는 걸. 근데 그전에는 종부세가 약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마구 사고 있고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해놓고서 왜 이제 와서 올리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정말 1주택자들이 죽어나는지, 특히 요즘에 뭐 은퇴 고령자들 프레임 많이 잡는데 은퇴 고령자들 진짜 죽을 맛인지, 그리고 반대로 또 다주택자들은 버틸만 하다, 세입자 전가하고 증여하고, 증여 안 되죠. 지금 12%인데. 그런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74만 명, 그래서 한 15만 명 증가했고 고지세액 증가했고 4.2조 원 나왔다. 충격적이다. 바로 공포의 세금 납부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여기저기서 비명 파냐마냐 눈치 싸움 시작이다. 종부세, 보유세 뭐 이런 그림들 돌아다니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종부세 70만 명, 20만 명 늘었다고 하는데 2배속 출이래요. 종부세 고지가. 뻥튀기가 있죠. 서울 대상자 38% 급증. 자, 38%가 서울 전체 중에서 38%가 급증한 게 아니라 기존에 1000명 중에서 10명이 냈다. 근데 14명으로 늘었으니까 한 40% 정도 급증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임대료를 받아 노후생활비로 쓸 요량으로 퇴직금을 털어서 장만했다. 그리고 종부세 작년에 10만원 냈는데 올해 70만원 냈다. 그렇죠? 재산세까지 합치면 총 400만원이다. 작년에 재산세 얼마 냈는지는 이야기 안 나오죠? 거기다가 지금 이 정도 나올 정도면은 두 채 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나오니까 이 정도 되는 거죠. 임대료를 받으려면은 뭐 지금 뭐 이야기하는 게 뭐 월세 폭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400만 원이면 월 얼마예요? 30만 원 정도죠. 월 30만 원이면 그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죠. 내년에는 150만 원이 넘을 판이다. 내년까지 오른다고 가정 때리고 가는 건데 내년까지 올라요? 지금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7배 뛰었다고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1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된 거죠. 자, 공시가 올라서 22% 늘었다. 당연히 공시가 올라서 22% 늘어야죠. 지금 막 세금 폭탄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세금을 워낙 안 냈죠. 그러니까 도구나 카우나 집을 막 사재기 하기 시작했고, 특히 뭐 자꾸 뭐 선진국 어느 나라랑 뭐 해가지고 그 나라는 거래세도 없는데 뭐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종부세가 약한데 그 나라에 전세제도 있어요. 이자 한 푼도 안 내고 집 살 수 있어요. 시세의 한 20% 적은 데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집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종부세 대상자 총 몇만 명이에요? 1433만 명, 33, 4만 명 되죠. 이 중에서 아까 74만 4천 명 정도 되죠. 종부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 건수별인데 이거 한 건, 두 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한 거예요. 1주택, 2주택, 3주택 14만 4천 명, 5% 정도 되죠. 이거 작년치고 5% 정도 된다. 이 5% 정도 되는 사람이 종부세 내는 거에 모든 여론이 다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때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종부세 강화도 아니고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예요. 그런데 반대가 이렇게 많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조사 대상 선정이 편파적이었던가, 언론 호도로 인해서 종부세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지 않나요? 종부세 내는 사람은 5%고 그 중에서 고가주택 제외하면은 다주택 같은 경우가 한 2, 3% 정도 될 텐데 그러면 2, 3% 가지고 집값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그 2, 3%가 되는 사람이 한두 채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 앞에 잠깐 다시 가서 볼까요? 그 2, 3%에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가겠죠. 10건 이상. 이런 사람들이 종부세 부담돼서 매물 풀기 시작하면은 한 채만 풀겠어요? 대여섯 채에서 막 수십 채씩 풀 수 있죠. 시장에 공급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 수요는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실 게 뭐예요? 종부세는 누가 많이 내요? 고가주택이 많이 내죠. 고가주택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해당 지역에서 단지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 선도 아파트라고 부르죠. 왜 선도 아파트예요? 이 선도 아파트가 지역의 가격을 선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도 아파트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거는 1, 2년 된 게 아니라 수십 년 됐죠. 선도 아파트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게 여태까지 선도했기 때문에 보다가 선도했으니까 선도 아파트다 라고 KB국민은행에서 선정을 하고, 그래서 선도 50 지수라는 지수도 내고 있죠. 근데 선도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인근까지 같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원래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30대 매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요? 12, 16대 15억 이상 규제 들어왔으니까 15억 이하 혹은 9억 이하 아파트들이 뜰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여론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넘어가서 30대 매입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비정상적인 부동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주택 은퇴자들 이야기하고 있죠. 은퇴자는 강남 살면 안 되냐.
은퇴자나 퇴직자가 강남 살 수 있을 정도면은 그만큼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죠. 아주 예전에 샀든가 아니면은 돈을 진짜 많이 벌어서 은퇴하고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버는 사람들이 했든가. 근데 뭐 노동소득 없는 고령 은퇴자 뭐 세액공제 받아도 뭐 현금 여력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것도 일부러 비싸게 잡았어요. 1주택 은퇴자 중에서 진짜로 그 장기 보유하고 최대한 공제 받는 사람들 이 정도까지 안 내요. 근데 뭐 이만큼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내년에 얼마, 내후년에 얼마. 그래서 뭐 계속 오른다. 이거 내년에 얼마, 내후년에 얼마 다 뭐예요? 현 가격에서 더 오른다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최소한 안 떨어진다. 그러면서 뭐예요? 종부세 기준이 9억 원을 그대로 두는 것은 세금 걷기 위한 것. 개소리 하지 말고 왜 9억 원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세금 걷기 위해서? 이 9억 원이란 기준을 높여버리면은 그 밑에 아파트들이 다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등하고 있는데 두는 게 아니라 월급이 그만큼 급등해서 살 수 있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월급이 그 당시에 9억 원 기준 삼았을 때는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얘기가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노동소득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집값만 급등하면은 그게 거품이기 때문에 그 이상한테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부동산이 이게 많아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준을 잡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 자산시장의 거품을 정당화하도록 인정하라고 정당화시키는 거죠. 서민 등 보통 사람들 주택자였던 마포에서 강남 3구 다음에 마용성이라고 주장하시던 분이죠. 실제 계산해봤어요. 종부세 말고 종부세 합산 금액이 이 정도 나온다. 다 떼고 나서 지금 29억 3,700 공시가격, 여기 지금 찾아봤어요. 평균적으로 29억 3,700 정도 나오고 얼마예요? 올해 이 정도까지 안 나온다. 다 빼면은 1주택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도하고 있는 거죠. 세액공제 내년부터 증가하는 거죠. 저런 거 잘 계산하고 하나요? 세부담 상한 150%죠. 자, 그리고 뭐 16억 집 종부세 이야기하지만 영끌 30대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15년 부유한 70대는 훨씬 적다.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이죠. 내년에는 더 올라가죠. 최대 80%까지. 그러니까 고령 은퇴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없는 거죠. 그리고 영끌 같은 경우는 그거 감당할 생각하고 사야죠. 그 전부터 공시가격 계속 올린다고 경고했죠. 경고했는데 안 듣고 산 게 문제죠. 반대로 다주택자는 끄떡끄떡해요. 버틸만하다. 아직 버틸만하다. 뭐 일부만 나오고 있다. 종부세 내는지 증여세 낸다. 근데 증여세 12%죠. 웬만한 양도세 맞먹는 수치죠. 집값 급등하기 직전에 산 사람이나 양도세보다 조금 적을 거지. 한 2017년 뭐 2018년 이때 산 사람들은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셀 수도 있죠. 서울 같은 경우 월세 더 받아서 종부세 충당 말이 되는 개소리 하시고요. 이거 막으려고 지금 임대차 한 거죠. 월세 늘 것. 월세 늘고 싶어서 느나요? 우리나라 지금 다 시세 차익 보려고 전세로 갭투기 들어갔지. 누가 월세로 사요? 그거 진짜 여력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돼요? 저번에 그 말도 안 되는 자료 가지고 금융자산 다 합치고 해가지고 그 집 다 팔고 해서, 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 어떻게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요. 세부담 상관 없죠? 다주택자는 있죠? 300%. 300%는 안 넘죠, 계속? 요때 한번 넘네요.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으면 계속 버티고서 계속 세금 많이 내주시면 되고, 가뜩이나 경제도 힘든데 세금 많이 필요하죠. 지금 부담 변화 내년에 엄청나게 뛸 것이다. 요것도 세부담 상한 걸리는 애들은 걸리죠. 얘네는 안 걸리죠. 근데 다주택자 부담이 훨씬 더 크다. 안 내놓는다고 하죠. 안 내놓는다고 하죠. 잘 버틴다고 하던데 강남 아파트 매물 조금씩 쌓이기는, 급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1억 넘게 떨어진 급매물들이 쌓이고 있는 거죠. 조금씩 쌓이고 있죠. 조금씩 쌓이고 있죠. 이게 엄청 조금씩 쌓이고 있는 거죠. 안 팔리고 있어요. 안 팔리죠. 누가 저걸 사요? 비싼 종부세 내고 떨어진 뒤에 사면 되잖아요. 제때 안 내면 가산도 된답니다. 500만원 초과할 경우 절반씩 나눠야 할 수 있다. 분할 납부 되는데 한다고 해서 안 내는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종부세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 팔아요. 왜 못 팔아요? 양도세가 뭔데? 양도세가 뭐예요?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가 너무 세다. 근로소득세랑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다주택 중과되는 거밖에 없는데. 다주택 중과 내년엔 더 세지는데? 그러니까 많이 본 만큼 많이 내라는 건데 싫다는 거죠. 처분태로 열어달라고, 양도세 풀어달라고. 왜 이런지 알아요? 많이 차익 남기고 빠지려고. 양도세 완화해주는 건 불로소득을 인정해주는 행위죠. 양도세를 완화해주면은 투기 수요가 다시 들어옵니다. 종부세를 하는 거 마음만 급하지 않다면, 지금 뭐 이번 정부 때 무조건 때려잡아라 자꾸 이런 여론 만들어서 빨리 하락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정부가 움직이길 원하는 거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양도세 완화죠. 그러면은 지표는 빨리 나타날 겁니다. 다만 그러면 부동산 쇼핑이 다시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지금 이번 정부 내에 집값 잡아라 무조건 이런 여론 만드는 거, 원래는 보통 다음 정부까지 넘어가죠.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여론 만드느냐? 양도세 완화해 주길 바래서. 종부세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뭐 내년에 다주택자들은 버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주택자들 엄청나게 늘어나죠. 보유세. 반대로
1주택자들은 이렇게까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1주택들은 못 버티고 다주택은 버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효과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종부세 강화했을 때 9.13 때 효과 나왔고 7.10 때 효과 나왔어요. 강남이 바로 효과 나오기 시작하죠. 안 팔리기 시작하고. 근데 계속 이렇게 붙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죠. 언제부터 효과 나와요? 이제 슬슬 나오고 있죠. 9.13 때도 한 11월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결론, 저희 카페에 어떤 분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 청년들은 방학간에 매달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을 월세로 내고 있는데 그냥 부동산 가진 사람 아니에요. 30억 원 부동산 가진 사람이 그거보다 적으면 안 된다. 왜? 30억 원 부동산 가진 사람이 그거보다 비싸면 30억 원보다 내리게 만들어야죠. 누구한테 더 강하다? 종부세 부담은 다주택자들한테 더 세다. 근데 지금 두 가지 여론 만들어내고 있죠. 종부세 너무 세다, 1주택자 죽는다, 혹은 양도세 풀어줘라. 근데 이걸 다 이면에 숨어있는 내용은 뭐다? 다주택자들 여력 없다. 왜? 종부세 부담 때문에 죽겠는데 양도세 때문에 못 팔겠어요. 근데 종부세는 차익 안 나는 상황에서 올랐구나 하는 상황에서 계속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돈 나가요. 집값이 오르든 말든 죽겠죠. 싸게 내놓으란 얘기예요. 양도세 풀어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양도세가 세니까 호가를 못 낮춘다. 죽어도 이만큼 벌어야 되겠다. 그럼 죽어도 그만큼 벌어야 되면 종부세 내다 죽으시면 됩니다. 진짜 죽으란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양도 차익을 줄여서라도 빨리 처분하는 매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특히 종부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강남부터 하락세가 시작되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면 내년쯤에 어떻게 될지 답이 보이고 있죠. 내년에 더 심해질 것이다.